그럼 내가 사회자처럼 질문을 던져볼게. 먼저, 솔직함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뭐야? 사람들은 가끔 뭔가 누군가와의 인간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풀고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맞아. 그런 경우가 꽤 있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관계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게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니까 상황에 따라 조금씩 조절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렇지. 그게 솔직하게 말하고 그거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마치 그 관계가 개선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 인식이 각인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맞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다면 무조건 불만이나 그런 것들을 숨기고 살아야 되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불만 사항이라면 사실은 그거를 좀 품고 가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맞아. 꼭 모든 걸 다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때로는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도 관계를 지키는 데 중요한 자세일 것 같아. 결국 균형을 잘 맞추는 게 포인트겠지? 그렇지. 그게 나는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예전 예능 중에 자기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 연예인 부부가 나와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갈등을 풀고 화해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프로였거든. 그 컨텐츠의 핵심은 부부 갈등 요소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고 화해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컨텐츠였는데 아이러니한 결과는 뭔 줄 알아? 뭔가 아이러니한 결과가 있었나 보네. 실제로 자기야에 나왔던 연예인 부부들이 굉장히 이혼을 많이 했어. 물론 인과관계를 거기서 자기야 프로그램에 나왔기 때문에 이혼했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나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방송이기 때문에 사실은 있는 갈등 없는 갈등을 더 끄집어내서 얘기를 했어야 됐을 거고 그걸 얘기한 듣는 상대방으로서는 이런 것까지도 불만으로 생각했단 말이야. 그 생각이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 계속 쌓여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그게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또 가장 어려운 관계 중인 하나는 연인 관계, 부부 관계에서도 어, 그 솔직함에 대한 환상을 조금은 버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을 다 숨기고 살자는 건 아니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참고 살자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상대방의 불만에 있어서는 일단 첫 번째 자세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일단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노력과 시간을 충분히 들인다.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났을 때 이해가 되는 부분도 그거를 바로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그게 첫 번째. 맞아.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참거나 숨기자는 의미가 아니라 먼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보자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즉각적으로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 뭔가가 잘못이라고 생각했을 때,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게 사실 시간이 지나면 이해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 맞아.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나중에는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뭔가 불만이 있을 때 해결 방법 직접적으로 당신은 이러한 부분이 좀 나를 불편하게 하고 이렇게 개선되면 좋겠습니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그거를 나의 행동으로서 그 사람에게 넌지시 알려주려는 시도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이 관계가 지속될 필요가 있는 관계라면은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나의 행동으로서 그 사람에게 나는 이런 거를 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 물론 어렵지. 그리고 그만한 시간을 어려운 인간관계도 분명히 있어. 그게 훨씬 더 진심으로 전달될 때도 있고 말로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지. 물론 쉽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회사에서 생각해도 마찬가지야. 회사는 사실 퍼포먼스가 우선이기 때문에 빠르게 나의 불편한 상황, 불만 사항을 얘기하고 그 관계를 개선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고객사와 일을 하거나 아니면 파트너사랑 일을 할 때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이 짧으니까. 하지만 나의 팀원과 일을 할 때는 사실은 좀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어.
뭔가 나의 행동으로서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게끔 해주는 자세가 좀 필요하거든. 왜냐하면 이 팀은 오래 가야 되니까. 퍼포먼스가 당장 나는 퍼포먼스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퍼포먼스도 중요한 거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당신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고쳐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물론 그거를 아주 정중하게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진 않을 거야. 근데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몇 번 반복되고 나면 약간의 서운함, 그리고 약간은 잔소리, 약간은 좀, 아,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불만을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구나라는 약간의 불신, 그런 것들이 아주 조금씩 쌓이면 완벽한 퍼포먼스를 내기 좀 힘든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처음에 좀 툭닥거리고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그 관계를 굉장히 결속력 있게 만드는 위해선 서로의 시간을 두고 그 서로의 부족한 점을 좀 메꿔나가려는 각자의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정말 공감해. 결국 장기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또 작은 변화들을 통해 또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 그런데 웃긴 건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애를 키우면서는 사실 무너지는 부분도 많아. 뭐 예를 들면 애들이 뭔가, 뭐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예로는 옷을 계속 아무데나 벗어놔. 방을 정리 안 해. 그러면은 그거를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계속 애가 어지른 거를 내가 제자리에 갖다 놓고 나는 제자리에 옷을 벗어놓고 정리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집이 항상 깨끗한 걸 유지하고 사람들이 와서 집이 어쩜 이렇게 깨끗해요, 정리가 잘 돼 있네요, 그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또 애들이 보고 배우면서 아주 그렇게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이게 고쳐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애들은 어른하고 좀 다르더라고. 애들은 그걸 스스로 깨닫기가 너무 어려운 존재고 그 시간을 못 참고 결국 부모, 아빠인 나는 잔소리를 또 하게 되지. 진짜 웃긴 게 내가 밖에서는 사람들한테 잔소리도 불만도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애들한테는 정말 잔소리가 엄청 나거든. 그게 진짜 부모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 애들한테는 아무래도 더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아. 결국 그 과정도 사랑이니까 조금씩 균형을 맞춰가면서 하면 되는 거지. 그래, 오늘 얘기도 하다 보니까 결국 애들 얘기로 돌아왔는데 사실 요즘 너무 내가 애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그거네. 그럼 나는 최대한 애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말아보겠다. 잔소리 한다고 바뀌는 것도 없고 내가 한번 한 달만 좀 참아볼게. 잔소리 할 상황이 돼도 한번 꼭 참아볼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 한 달 정도 참고 지켜보면 분명 아이들도 조금씩 변하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화이팅! 응원해. 안녕, 고생했어. 즐거운 시간이었어. 그럼 또 필요할 때 언제든 편하게 불러줘. 좋은 하루 보내.